안녕하세요. 금융 소비자를 위해 경제와 금융의 원리를 해설하고 수년간 지속될 추세를 찾는 머니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의 컨텐츠 제목은 미 연준 페드 소득 불평등에 맞서다입니다. 40년 만에 페드 통화정책 변경 영향 제1편이고요. 지난주 8월 2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System, 이하 페드라고 하겠습니다. 이 페드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매년 페드는 통화 정책과 관련된 심포지움인 잭슨홀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에는 2018년 11월부터 페드가 진행한 통화정책 리뷰에 대한 최종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발표한 기조연설의 제목은 새로운 경제 도전과 페드의 통화정책 검토 New Economic Challenges and the Fed Monetary Policy Review였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제에 도전적인 과제가 있었고 이 때문에 통화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본 선박이 인도양의 유명한 관광지인 모리셔스 앞바다에서 좌초돼서 많은 기름이 유출되었다는 사건이 외신에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모리셔스에 가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역시 먼 나라 얘기일 수밖에 없겠죠. 아마 이번에 페드의 통화정책 변경 얘기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먼 나라 얘기죠. 달러는 세계 외환 보유고의 6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유를 비롯한 전 세계 대부분의 중요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가 달러 표시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 때문에 달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주목을 받습니다. 달러 가치는 금년 약 2.5% 하락했는데요. 7월 말 기준 한국 외환 보유고가 4,165억 달러입니다. 이 기준으로 2.5%가 하락했으면 104억 달러, 하나로 약 12조의 국가부가 사라진 것입니다. 한국 전체 인구를 5천만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재난지원금 20만 원을 줄 수 있는 돈이 사라진 것이죠. 큰 돈입니다. 주먹 구기식이지만 달러 가치의 영향을 표현하려고 무리하게 추산을 해본 것입니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달러 가치 변화에 상당 기간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달러를 발행하는 미 연방준비위원회 페드의 통화정책입니다. 지난 8월 27일 페드는 적어도 5년 이상 전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안방까지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칠 큰 정책 변화를 단행했습니다. 즉 이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통화정책 조정 보고에서 달러 가치는 물론 현대 금융사에도 의미가 큰 내용을 담아 보고를 했습니다.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모리셔스 앞바다의 일본 선박 기름 유출과 같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페드의 보고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제와 금융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경제학 원론 한 번 보고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연준의 통화정책은 미국 경제는 물론 전 세계 경제의 움직임을 최고 수준의 경제학자들이 관찰하고 토의하고 결정합니다. 페드 통화정책의 공식적 참여자는 연준 이사 7명과 지역 연방은행장 12인입니다. 이 중 통화정책회의에는 12명이 참여해서 투표를 하고 정책을 결정하는데요. 이 19명의 의사결정자는 물론 전체 페드 시스템 내에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1년 내내 경제와 금융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의사결정에 동원되는 경제학 수준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 일반인들이 이 보고를 이해하기가 쉬울 수는 없죠. 그럼에도 우리 삶에 너무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정한 금융투자연구소에서 가장 중요한 점만 짚어서 2회에 걸쳐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시면 경제나 경영, 투자, 어떤 의사결정을 하시든지 간에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5년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꼭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페드의 정책 변화가 의미가 있는 것은 40년 만에 시도되는 경제학적 세계관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미 연준은 1913년 제정된 연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그 설립 목적은 최대 수준의 고용,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입니다. 특히 통화정책 기관인 만큼 금리와 통화 공급으로 물가 안정을 통해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완전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이번 프레임입니다. 참고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이 통화정책 전파과정 설명에 따르면요, FOMC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이를 연방준비 시스템으로 시행하면 단기금리, 장기금리와 전체 금융 시스템에 확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소비자와 생산자의 지출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달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 통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금리와 물가 성장이고 그 결과가 고용입니다. 페드는 이러한 정책 프레임을 오랜 시간 유지해 왔는데요.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초저금리와 헬리콥터 머니라고 불리는 무제한 통화공급으로 미국과 세계 경제는 회복했으나 경제에는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다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제롬 파월 의장이 이끄는 미 연준이 통화정책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입니다. 즉, 미국 경제에 노동과 자본, 생산 자원을 모두 동원해서 도달 가능한 완전 고용 상태의 이상적인 성장률, 이자율, 실업률 모두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잠재 성장률은 2012년 2.5%에서 최근 1.8%까지 떨어졌고요. 실질금리는 연방기금금리 기준으로 4.25%에서 2.5%까지 떨어졌습니다. 완전 고용 상태의 실업률, 자연 실업률도 5.5%에서 4.1%까지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인 저성장 구조로 또한 저물가가 장기적으로 고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경제의 예가 세계 경제, 주로 선진국 경제에도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인 한국도 이런 저성장 구조에 들어간 것이죠. 저성장 구조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합니다. 페드는 인구 성장 둔화와 고령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로 생산성 둔화를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런 장기적 생산성 둔화로 미국 경제는 소득 불평등 구조가 정착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환경에서 제롬 파월은 페드의 경제조사와 관찰 결과 소득 불평등으로 저소득층이 아주 취약하며 지난 2월 마감되었으나 미국 경제의 최장 성장과 역사상 최저 실업률로 이들에게 경제 수혜가 돌아간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도록 강한 노동시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저성장의 늪을 벗어날 키로 저소득층 문제에 주목한 것이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이러한 소득 불평등 문제가 처음 등장했다는데 그 의의가 큽니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는 노력으로 제롬 파월은 통화정책의 목표를 수정합니다. 즉, 통화정책을 통해 완전고용 목표를 관리하는데 숫자적인 완전고용보다는 광범위하고 포괄적 개념으로 이 완전고용 개념을 수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deviations from its maximum level, 완전고용 수준에서 현재 얼마나 떨어졌나 벗어났나라는 접근에서 the shortfalls of employment from its maximum level, 완전고용 수준에서 얼마나 고용이 부족한가로 접근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잠재 성장률, 자연 실업률의 근거가 되는 완전고용이라는 것은 그 수준이 추상적이고 항상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관리에 문제가 있고 여기에 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부족분을 관리한다는 것은 완전 고용 이상의 고용 수준은 용인하고 완전 고용 이하로 미달하는 수준을 항상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그동안의 통화정책 회의 의사록을 관찰해보면 제롬 파월은 취임 이후 저소득층의 문제에 항상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통화정책 변경의 배경이 된 새로운 경제적 과제들, 뉴 이코노믹 챌린지들은 코로나19 발발 이전에 이미 문제시 되었던 것들입니다. 특히 소득 불평등은 미국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선진국의 공통적 현상으로 IMF나 OECD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는 달러를 기준으로 세계를 단일 경제권으로 묶는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천병이었죠. 그러나 무분별한 자본의 이동 자유가 금융위기를 발생시키면
성장과 형평성 모두 망가진다는 증거가 쌓이고 이런 과정에 불평등은 성장의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등장한다는 것이 IMF 시각입니다. 불평등은 IMF의 주요 과제가 됐습니다. IMF는 지난해 글로벌 불평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Confronting Inequality, 불평등에 맞서기입니다. 페드 의장 제롬 파월은 이번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IMF의 입장처럼 미국의 소득 불평등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통화정책 목표를 바꿔가면서 확실히 못 박은 것입니다. 돈 문제에 항상 집중하던 페드가 통화정책의 목표에 소득 불평등을 표현한다는 것은 혁명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통화정책 변경 후 초과 고용 상태 용인이 저소득층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발발로 실업자, 저소득층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페드의 포괄적 고용목표 추구는 필요성에 논란의 여지가 없겠지요. 앞으로 IMF, OECD 등 국제 기구와 함께 미 연준도 나서면서 소득 불평등 해소는 글로벌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은 그동안 세계를 대표하는 문장이었던 낙스물 효과, 트리클 다운 이펙트가 옛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이런 말 하시면 경제 트렌드에 뒤처지는 겁니다. 소득 불평등 해소가 글로벌 트렌드로 등장하면서 보다 인간적인 경제력이 나타날 것으로 주목됩니다. 이번 컨텐츠는 페드 통화정책 변화 첫 번째인 완전 고용 목표 수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보다 인간미가 느껴지는 페드의 행보에 박수를 보내고요. 다음 보고서에서는 두 번째 물가 목표 관리, 페드의 인플레이션 타겟팅의 변화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와 금융은 물론 여러분의 안방까지 영향을 미칠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꼭 관심 갖고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융 소비자를 위해 경제와 금융의 원리를 해설하고 수년간 지속될 추세를 찾는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